안녕하세요. 미술평론가 홍명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거리를 가다가 건축물 앞에 서 있는 거대한 조각 작품들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가 소위 그 공공미술 작품, 환경조형물이라고 불리는 그런 작품들인데요. 길거리에 서 있는 소위 길섭에 위치한 공공미술 작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는 많은 수의 공공미술 작품이 있습니다. 실내에도 있고 실외에도 있죠. 몇 점이나 될까요? 대충 생각해 보면은 그냥 많은 것 같은데 1000점? 5000점? 네, 사실 그거보다 좀 많아요. 15,000점이나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조는 넘을 거예요. 네, 1972년 문해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건축물 앞에 또는 그 건축물 내부에 미술 작품을 설치하면 좋겠다. 40여 년 가까이 된다고 봐야겠죠. 1995년에 의무사항으로 바뀝니다. 15,000개의 조형물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하지는 못하죠. 당연히 법이 있죠. 그게 바로 지금은 공공미술법으로 바뀌었습니다만 2013년부터 과거만 해도 건축물 미술 장식 제도라고 불렸어요. 그 법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건축물을 지을 땐, 즉 1만 제곱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중축할 때는 총 건축비의 1%를 꼭 써야만 됐어요. 미술품에. 네. 그래서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그 많은 조각 작품들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지금은 0.7%까지로 약간 다운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속칭 그냥 1% 법이라고 불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네. 이제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시겠지만 길을 가다 한번 보세요. 다 이쁘거나 다 아름답거나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심지어 쓰레기장으로 변한 작품도 봤어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작품 하나하나가 그렇게 다 미학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예술성이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손에 꼽아요. 15,000개 중에서 우리가 미학적으로 예술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작품은 손에 꼽는다는 거죠.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슬슬. 이제 사람들은 법에서 세우라고 하는데 세우기는 싫고, 안 세우면 나한테 불이익이 오니까 세워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세우냐? 그냥 대충 세우는 거죠. 네. 어쨌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서의 문제는 정말 큰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그 거리를 지나다니는 익명의 대중이에요. 네. 그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갤러리나 미술관을 가면은 내가 원할 때 가지 않습니까? 네. 안 보고 싶으면 안 봐도 되잖아요. 근데 길거리에 있는 작품들은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각적으로 매우 불편하고 공예 수준의 작품이라면 내 권리를 침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것에 대한 자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공공성, 공공미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가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성, 공공미술의 참뜻은 과연 어디에 둬야 할까요? 첫 번째는 그 익명의 대중이 시각적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을 수 있는 작품이어야 됩니다. 좋은 작품을 갖다가 설치를 해야죠. 네. 두 번째는 그 공공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헤아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럼 공공성의 그럼 그 가치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당연히 그곳의 삶을 영위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삶과 또는 그 일상이 투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들을 위한 작품이 되어야 되는 거죠. 미술관에 있는 거나 갤러리에 있는 작품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공미술 작품에 대해서 소통하려고 하고 대중과 교감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들의 의견을 듣고요. 그들의 의견으로부터 작품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1만 5천 개 중에서 손에 꼽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꼽는 것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제가 말씀드린 소통과 교감, 커뮤니티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을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그 중에 일부입니다. 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광화문 인근을 지나다 보면은 거대한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움직이는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조던 브로프스키라는 작가가 만든 해머링 맨입니다. 저 해머링 맨이 어째서 그러면은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망치질하는 거? 움직이는 거? 네, 움직이는 조각이에요. 35초에 망치가 한 번씩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망치를 움직일 거 기다리기에는 너무 지루해요. 어떻게 보면 버스는 금방 지나가고 쉽진 않아요. 그러나 35초에 한 번씩 망치질을 합니다. 그럼 저 작품이 의미하는 건 뭘까? 첫 번째 작가가 얘기한 건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상을 살아간다. 네.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긴 한다. 그러나 망치질을 일정한 주기 동안 계속 반복하는 것은 역시 우리의 인간상은 현대 문명 속에서 변함없는 어떤 틀을 갖고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출근해야 되고 퇴근해야 되고 다시 출근해야 되고 퇴근해야 되고. 네. 바로 그런 걸 얘기하고 싶어서 첫 번째 움직이는 망치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망치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쨌든 우리는 도구를 쓸 줄 압니다. 인간이기에. 그 문명,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살아감으로 인해서 문명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춰져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작품을 봤을 때 잠시라도 나를 자각한다는 거죠. 저거를 봤을 때 궁금증이 드는 게 첫 번째겠지만 또 하나는 무엇일까, 왜 할까, 사람인의 사고를 계속 연산하다 보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런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실존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존까지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군가는 저 작품을 단순히 거대한 모뉴먼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무언가 공감이 되는, 연계가 되는 어떤 그런 반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작품을 보실 텐데요. 이 작품은 논란이 많이 된 작품이에요. 일단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 잔해로 만들었어요. 아마벨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아마벨이라는 작품 이름도 비행기 사고로 죽은 친구의 딸의 이름을 빌려왔다고 전해집니다. 비극적인 작품이죠. 내용이 좀 슬퍼요. 네. 이 작품을 설치를 의뢰한 기업이 철강회사입니다. 철강은 아시겠지만 모든 구조물의 기본에 해당되는 재료죠. 우리가 물질 문명을 지금까지 만들어 오면서 철이라는 소재는 아마 빠지지 않고 쓰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 철을 만드는 기업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철을 주요 소재로 한 작품, 연관성이 있죠. 그게 첫 번째 어떤 의미고요. 두 번째는요.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이 꽃이 피는 구조물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개척할 때 필연적인 요소가 있게 마련이고요. 바로 그 철이라는 소재는 이 작가한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보시면 꽃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작가는 우리가 오랜 역사 동안 가져온 이 철이라는 소재로 새로운 프론티어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만들어온 역사 위에서 다시 쓰는 역사. 그것을 꽃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헌화를 하고 싶었던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저 작품을 그 기업 앞에 있는데 옮기려고 했었어요. 다른 장소로.
그러나 이 장소 특정적 미술 작품은 장소를 옮기는 순간 메시지가 희석됩니다. 작가가 아주 반대를 했죠. 그리고 다행히 지금까지도 그 자리 원래 그곳에 존재해 있습니다. 서도호의 카르마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영등포의 한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방향으로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중심에 꼭지점을 향해서 모여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앞사람의 눈을 뒷사람이 가리고 있다는 거죠. 카르마는 불교 용어로 업이죠, 업. 네. 과거에 뭐 입과 뜻과 말과 어떤 다양한 이유로 전생에부터 갖고 오는 그 어떤 것. 네. 엄청난 무게를 느끼겠죠. 맨 앞에 서 있는 네 명의 사람들은. 그게 과연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입니다. 일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부담감을 갖고 살아요. 네.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거나 내가 생활고에 힘들어한다거나 뭐 직장에서 일이 잘 안 풀린다거나 부담스러운 게 너무 많죠. 우리는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의미예요. 네. 삶의 애환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앞사람의 눈을 가린 이유는 뭘까요? 앞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왜 네 명이서 사방을 향해서 흩어지려고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야 한답니다. 살아야 한다.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바로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좌절을 겪는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 게 인생사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꿋꿋하게 걸어야 합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개척해 나갈 수 있다입니다. 내 어깨에 눌리는 부담감이 예사롭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견뎌왔고 견딜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아, 저런 의미가 있었구나. 작가가 그냥 만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작품들은 전국에 좀 있어요. 네. 하나하나 들여다보시면 남다른 의미와 작품성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이 틀려도 상관은 없어요. 미술 작품은 내가 내 주관대로 해석을 해도 되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미술은 정답이 없습니다. 수학과 과학 같지 않아요. 일상은 예술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곧 그 예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구석구석 놓여 있는 의미 있는 작품들과 이야기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미술이 좀 더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미술의 가치는 작가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익명의 대중, 바로 우리 모두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